여러분, AI 산업 전체가 어쩌면 거대한 착각 위에 서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지금 AI 업계는요, 딱 한 가지 생각에 거의 모든 걸 쏟아붓고 있어요. 바로 대규모 언어 모델, 그러니까 LLM을 무조건 더 크게, 더 거대하게 만드는 거죠. 왜냐하면 크기가 곧 지능이다. 이게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그 믿음의 핵심, 이른바 진실의 씨앗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약하고 심지어 80년이나 된 낡고 결함 있는 기반 위에 세워진 거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?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은 실리콘밸리가 아니었어요. 시간은 2025년 7월. 장소는 싱가포르에 있는 사실 거의 아무도 몰랐던 작은 AI 연구소였습니다. 이 연구소가 HRM, 우리말로는 계층적 추론 모델이라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논문을 하나 내놓는데요. 와, 이 논문이 정말 AI 커뮤니티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그야말로 충격적인 주장들을 담고 있었습니다. 자,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었냐면요. 보세요. 뇌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다? 오케이. 근데 파라미터가 고작 2,700만 개, 훈련 데이터는 단 1,000개, 인터넷 데이터로 사전 훈련도 안 했고 연쇄적 사고 같은 기법도 안 썼대요.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항목 하나하나가 기존의 LLM, 그러니까 수족의 파라미터랑 인터넷 전체를 긁어모은 데이터로 승부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거든요. 이 크기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. 감이 잘 안 오시죠? GPT-4 같은 최신 거대 모델하고 비교하면 와, 거의 6만 6천 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. HLM이 그만큼 비교도 안 되게 작다는 거죠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. ARC, AGI라고 해서 이게 추론 능력 테스트하는 벤치마크 중에서도 진짜 어렵기로 악명이 높거든요. 여기서 이 손톱만한 모델이 저 거대한 모델들을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상당한 격차로 앞서버린 겁니다.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다들 충격에 빠진 거죠. 아니 도대체 어떻게? 훈련 데이터도 거의 없고 크기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듣도 보도 못한 모델이 어떻게 업계 최고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걸까요?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. HRM을 만든 개발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만든 이 복잡하고 뇌를 닮은 아키텍처 덕분이야 라고 생각했겠죠? 근데요, 아니었어요. 그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. 다른 연구자들이 이걸 분석해봤더니 진짜 비밀은 그 화려한 아키텍처가 아니었던 거예요. 오히려 논문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거의 언급도 되지 않았던 아주 단순한 메커니즘, 바로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이 개선 루프라는 건데요.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. 뭐냐면 모델이 한번 답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낸 답을 다시 입력값으로 받아서 스스로 검토하고 이것 좀 이상한데? 하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. 말 그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고칠 기회를 주는 겁니다. 아니, 이렇게 좋은 걸 왜 지금까지 거대 LLM들은 안 썼을까요? 궁금하시죠?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데요. 이런 식으로 결과를 다시 되돌려 넣는 순환 구조는 병렬 처리를 방해해요. 이 병렬 처리가 바로 수많은 컴퓨터 칩을 동시에 돌려서 모델을 어마어마하게 키울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인데 그걸 못 쓰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효율은 좋은데 스케일업이 어려운 거예요.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더 재밌어져요. 알렉시아 졸리쿄르 마르티노라는 한 연구자가 이 상황을 보고 딱 깨달은 거예요. 아, 진짜 대단한 건 HRM이라는 모델이 아니구나. 진짜 보물은 이 모델이 우연히 찾아낸 저 개선 루프 그 자체다 라고 말이죠. 그래서 그녀가 뭘 했냐면 아주 과감한 실험을 합니다. HLM의 그 복잡한 뇌구조니 뭐니 하는 것들 싹 다 버리고 오직 이 강력한 개선 루프 딱 하나만 남긴 초소형 모델 TRM을 만든 겁니다. 핵심만 남기고 다 덜어낸 거죠. 그 결과 파라미터가 고작 700만 개인 모델이 탄생했어요. 원래 HRM보다도 훨씬 더 작아진 거죠. 자, 결과는 어땠을까요?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. 이렇게 더 작아진 모델이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. 똑같은 그 어려운 벤치마크에서 무려 45%를 기록하면서 원래 HRM 기록을 넘어선 거예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 연구자의 말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. 우리가 꼭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은 대기업의 거대 모델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, 그거 함정이에요. 라고요.
이 발견은 말 그대로 지금 업계가 가는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. 엄청난 자본 없이도 가능한 길이요. 자,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작고 똑똑한 모델 하나 나왔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.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거든요. 말하자면 현대 AI라는 거대한 건물의 가장 밑바닥, 그 토대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아니, 근데 왜 업계는 이렇게 간단하고 효과적인 개선 루프 같은 아이디어를 놓치고 있었을까요? 그 이유를 알려면 시간을 아주 멀리 194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. 이걸 AI의 원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1943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인공 뉴런 모델은 실제 우리 뇌 속의 뉴런을 정말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버전이었어요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AI 업계 전체가 그 후 80년 동안 이 첫 단추, 이 단순화된 모델을 한 번도 제대로 의심하거나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. 지금의 과학으로 밝혀진 바로는 우리 뇌의 뉴런 단 하나가 그 자체로 작은 컴퓨터, 아니 웬만한 인공신경망 전체와 맞먹는 복잡한 계산을 수행해요. 내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도 있고요. 그런데 초창기 AI는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단순한 켜짐 꺼짐 스위치로 만들어버린 거죠. 왜냐? 그게 계산하기 편하고 규모를 키우기 쉬웠으니까요. 즉, 생물학적인 정확성 대신 확장성을 택한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지금의 무조건 크게라는 길로 우리를 이끈 겁니다. 모델이 똑똑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더 쏟아붓고 컴퓨터를 더 돌리면 된다. 이런 무차별 대입 방식, 즉 브루트 포스 접근법이 유일한 해법처럼 된 거죠. 오늘날 AI 개발에 왜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과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.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 그레이디 부치의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들립니다. 만약 당신의 계획에 7조 달러가 필요하다면 그건 당신의 아키텍처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라고요. 그렇죠. 애초에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. 결국 이 작은 재귀 모델, TRM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.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. 오직 더 크게, 더 많이에만 집중하는 이 거대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정말 중요한 AI의 다음 시대를 열어줄 또 다른 돌파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